예, 이번 시간에는 5과목 보호자 교육 및 상담의 14강 고객 상담, 반려견 위탁 서비스 사후 관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객 상담부터 보시면 반려동물 상담이란 우리가 반려동물 행동 지도사를 하면서 이제 아무래도 상담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 상담 서비스란 일단 보호자와 소통을 하면서 반려동물의 행동 문제를 해결하는 서비스예요. 그래서 목적은 보호자의 요구를 파악하고 솔루션을 제공하는 게 목적이고, 그리고 반려동물의 행동을 이해시키고 교육을 가능하게 지도를 합니다. 상담 분야는 굉장히 다양한데 행동 교정에부터 사료, 용품 안내, 건강관리, 미용복지까지 다양한 영역이 포함이 되고요. 또한 상담은 단순히 뭔가 이거를 솔루션을 제공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보호자와 반려동물 간의 관계, 신뢰를 형성하고 보호자와 반려동물의 관계를 개선하는 과정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상담 서비스는 크게 4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는 무형성인데 아무래도 결과가 딱 눈에 보이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신뢰를 쌓도록 하는 게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비분리성, 동시성. 반려동물 보호자 상담사가 각각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같이 묶여서 상담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 3가지를 다 고려를 해야 된다. 그리고 실시간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 라고 알아두시면 되겠고, 세 번째는 이질성. 그러니까 사례마다 다 달라요. 그래서 개별 상담을 해야 된다라는 거. 네 번째로는 저장이 불가능한 소멸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복적인 피드백을 해야 돼요. 이거를 뭐 상담해놨어요. 한번 상담하고 끝이 아닌 거죠. 그래서 계속 반복적으로 반려견 행동 교정이 잘 되고 있는지, 반려견이 잘 지내는지 이런 식으로 피드백과 실천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담 서비스 품질 요소는 크게 5가지로 나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신뢰. 신뢰가 가장 중요하죠. 근데 신뢰성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정확해야 돼요, 정보가. 일관돼야 돼요. 막 정보가 왔다 갔다 하면 보호자가 뭐야? 믿을 수 있어? 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래서 보호자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정확하고 일관된 정보를 제공을 해야 되고, 응답성. 빨리 응답을 해야 됩니다. 보호자가 물어봤는데 잠시만요. 나중에 연락드릴게요 하고 연락이 없어. 이러면 신뢰도 잃고 피드백을 제공하기도 힘들겠죠. 그래서 빠른 응대가 중요하고요. 세 번째, 공감을 해야 돼요. 보호자가 너무 힘들어요. 막 이런 감정 상황에 공감을 하지 않고 얘 뭐 힘들 수도 있죠. 이렇게 하면은 보호자가 이 사람 내 말을 듣고 있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보호자의 감정에 공감하는 게 중요하고요. 네 번째는 확신성, 확신을 줘야 됩니다. 논리적 설명과 행동학적 지식 기반으로 보호자가 이 사람 말을 믿을 수 있구나, 확신할 수 있구나 라는 확신성을 줘야 되고, 5번째는 유형성, 상담 공간 청결, 시각화 제공 물리적 환경으로 이렇게 상담 서비스가 편안하게 느껴지도록 하는 게 이제 유형성의 품질이에요. 그래서 유형성에 갖춰야 된다. 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상담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전략에는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면, 첫 번째는 전문성 강화가 있어요. 일단 우리는 이제 전문가로서 상담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전문성을 강화시키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된다? 공부를 해야 된다. 공부는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상담을 더 많은 지식을 알아야 더 상담을 잘해주겠죠. 그래서 지식을 쌓기 위해 지속적인 공부, 사례 연구, 자격증 취득 같은 전문성 강화를 위해 노력을 해야 되고, 두 번째, 맞춤형이 중요하다. 견종, 성격,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최적화된 솔루션을 줘야 되고요. 그리고 소통을 잘해야 돼요. 이게 아무리 내가 지식이 많고 풍부해도 이걸 전달을 잘 못해. 그럼 효과가 없겠죠. 그래서 보호자의 눈높이에 언어에 맞춘 설명을 해야 되고 공감을 해야 된다. 네 번째로 사후관리. 이게 상담을 한 번 하고 끝인 게 아니에요. 주기적으로 이 반려견과 보호자가 잘 있는지, 행동 교정이 되는지 끊임없이 피드백을 하고 추가 상담 안내를 해서 교육 효과를 지속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고객 만족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신뢰가 있어야 되고 문제 해결을 해야 되고 유대감을 형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를 위한 전략으로는 설문조사를 하고 교육적으로 자료를 제공을 하고요. 중간에 피드백 수집하고 장기 관리 시스템을 운영해야 되는데 이거 계속 앞에 내용이랑 뭐 비슷한 내용이죠. 그리고 고객의 니즈를 알아야 돼요. 일단 고객의 니즈는 첫 번째로 행동 교정을 원하겠죠. 문제 행동이 있어서 교정을 의뢰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짖음 문제가 있는지, 분리불안 배변 문제가 있는지를 알아야 되고 또한 심리 안정 니즈. 보호자도 스트레스를 겪고 심리적 지지를 원하는 상태다라는 걸 알아야 되고 또 맞춤 교육. 항상 계속 나오죠. 맞춤 교육 1대1로 내 반려견에 맞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네 번째로는 사회화. 네, 다른 동물 사랑과 적응 문제 해결을 원하고 그리고 지속 관리를 당연히 원하겠죠. 이게 한번 상담하고 끝이면 신뢰도가 떨어지지만 계속적으로 이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주면 이분이 정말 우리 반려견의 행동 교정을 위해서 노력을 하는구나 아니면 상담이 잘 이루어지고 있구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지속 관리가 필요합니다. 이런 고객 니즈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고객 DB,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을 해서 각 고객별 반려동물 프로필, 상담 이력 등을 체계적으로 기록하는 게 중요하고요. 또 피드백도 정기적으로 주고 패키지를 운영해서 단기 관리, 중장기 관리 이런 거 선택을 할 수 있게 해주고 온라인 소통도 중요합니다. 요새 SNS 많이 하죠. 이런 거 인스타그램 같은 거. 그래서 SNS나 커뮤니티로 언제든지 편하게 이런 접근성과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요. 그리고 만족도 조사를 한 다음에 뭔가 불만족스러운 게 있으면 피드백을 하면서 서비스 개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고객 만족을 위한 구성 요소를 살펴보면 일단 품질이 좋아야 되죠. 이거는 당연한 거고 신뢰도 전문가가 공감을 하는지 지식이 있는지 해결 능력이 있는지 신뢰도 중요하고 고객의 경험 중요합니다. 아무리 전문가가 뛰어나도 이 전문가가 고객을 구박해 스트레스 받아 그러면 더 이 고객이 이 전문가에게 반려견을 맡기고 싶지 않겠죠. 그래서 불필요한 스트레스 없이 긍정적 경험을 줄 수 있도록 해야 되고 그래서 결국은 경험이 기대보다 좀 기대보다 낮으면 불만족하게 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서비스를 불만족하는 경우가 생겼어요. 그래서 문제 행동이 개선이 안 됐어요. 예를 들어서 짖음 행동 때문에 이제 행동 지도를 맡겼는데 이 짖음이 계속 유지가 된다. 아니면 상담자가 좀 기분 나쁘게 말을 했다. 불쾌감을 유발했다. 이런 경우 회복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돼요. 일단은 이런 문제점에 즉시 인정을 해야 돼요. 그리고 공감을 해야 합니다. 고객님이 그렇게 생각하게 만들어서 죄송합니다. 이런 식으로 감정을 수용을 해야 되고요. 해결책을 제시하고 재발 방지 교육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상담을 할 때 유용한 대화법에 대해서 알아보면 일단 신뢰화법이 있어요. 이건 예를 들어서 이건 과학적으로 검증된 방법입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상대감에게 신뢰를 주는 방법이고요. 두 번째는 의뢰형. 이런 걸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해서 좀 더 부드럽게 이 상담하는 보호자에게 반려견의 행동 변화를 위해 어떤 의뢰를 해볼 수 있는 방법이 의뢰형 화법. 그래서 뭐뭐 해보는 거 어떨까요? 이런 게 의뢰형 화법이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예스 화법은 처음에는 긍정을 해요. 그래서 yes. 하지만 but 이런 접근도 있어요. 그래서 반려동물 보호자의 의견에 동의를 하면서 다른 솔루션을 제공을 해줄 때 쓸 수 있고요. 그리고 쿠션 화법은 죄송합니다 해서 처음에 긍정적이거나 아니면 부드러운 그러니까 문장 이게 헷갈릴 수 있어요. 그냥 문장이라고 통일할 거예요. 부드러운 문장을 넣어서 얘기하는 거.
상담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보호자가 화가 나 있어요. 이때 내가 그 보호자가 오해하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처음에는 일단 죄송합니다만 혹시 이런 부분을 오해하신 건 아닐까요? 라고 하면 조금 더 감정을 덜 상하게 이제 자신의 의견을 얘기할 수 있는 방법이죠. 맞장구 화법, 이거는 공감을 해주는 거죠. 네, 정말 힘드셨겠어요. 이런 식으로 공감을 유도하는 화법이고요. 나 전달법은 저는 이렇게 느꼈어요 해서 나의 감정을 전달할 때 쓸 수 있는 방법이고, 칭찬화법. 칭찬화법은 한마디로 보호자를 칭찬을 하는 거죠. 칭찬은 그 누구도 기분 좋게 하니까 이렇게 칭찬을 많이 해서 보호자의 긍정적인 행동을 유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호자와 상담을 할 때는 초기에는 이 반려견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 보호자는 어떤 성향인지, 예를 들어서 보호자가 예민한지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하고 목표 설정을 할 수 있고요. 두 번째로 중간 상담에서는 이제 훈련을 하면서 진행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문제 해결이 되고 있는지 피드백을 제공을 할 수 있고요. 사후 상담은 이제 훈련 종료 후에 아니면 행동 교정이 이제 종료 후에 이게 효과가 있었는지, 아니면 변화 기록이 있는지, 아니면 기타 다른 유사 교육이 있는지를 안내하는 게 사후 상담입니다. 그래서 알아두실 게 상담은 한 번 하고 끝이 아니라 단계별 과정이다. 이것을 기억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보호자 상담 기술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보면 일단 라포는 보호자와의 신뢰를 뜻해요. 그래서 이런 라포를 형성을 해서 신뢰를 형성을 하는 게 중요하다. 근데 이때는 물론 보호자의 의견을 잘 수용할 수 있는 개방적 자세를 하고 친절한 분위기에 친절해야 되겠죠. 그 누구도 막 불친절한 사람을 좋아하진 않잖아요. 그래서 개방적 자세와 친절한 분위기를 가져야 되고, 그리고 명료하게 보호자의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지, 뭔가 추상적으로 보호자의 의도를 잘 알아듣지 못하면 보호자가 답답해하겠죠. 이제 보호자에게 질문할 때 개방형 질문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유롭게 뭔가 의견을 얘기할 수 있게 최근 가장 고민되는 건 뭘까요? 라고 이렇게 표현을 유도하는 방법. 두 번째는 폐쇄형, 사실 확인할 때 이거는 오늘 훈련 하셨나요? 이거는 이제 예, 아니오로 답을 할 수 있게 물어보는 질문 기법이고요. 다음에 명료화. 뭔가 보호자가 추상적으로 얘기할 때 저 이거 너무 힘들어요 할 때 이게 어떻게 구체적으로 왜 힘든지 이런 걸 물어볼 때 이제 물어보는 방법이 명료화형 질문이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담 목표를 정할 때는 보호자의 이해도와 실천 능력을 고려를 해야 돼요. 같은 보호자라고 해도 예를 들어서 부지런한 성향이 있을 수도 있고 사람마다 다 다르니까요. 게으른 성향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성향에 맞춰서 목표를 설정을 해야지, 게으른 성향의 보호자에게 너무 지나치게 높은 목표를 세우면 당연히 거부감이 들겠죠. 그렇기 때문에 각 보호자에 맞춰서 목표를 설정을 해야 되고요. 현실적으로 목표를 수립을 해야 되죠. 그리고 다양한 해결안을 제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상담 카드를 상담을 할 때 만들 수 있는데, 반려견 이름, 나이, 문제, 행동을 기록을 하고 보호자 반응, 보호자에 대한 정보를 쓰고, 그리고 보호자의 기대를 명확히 파악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으로 이제 반려견 위탁 서비스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위탁 서비스란 무엇이냐면 보호자의 부재로 인해서 반려견을 안전하게 보호, 교육, 관리하는 서비스예요. 단순히 돌봄이 목적이 아닙니다. 반려견의 사회화, 문제행동 교정, 복지 향상을 목적으로 하고요.
위탁 서비스를 할 때 중요한 게 견종별 환경을 적절하게 제공하는 게 중요해요. 첫 번째로 신체적 특성을 반영을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도베르만, 털이 짧아요. 이 사진처럼 털이 짧죠. 겨울철에 얘는 추위에 약하니까 겨울철 실내 난방을 해줘야 된다. 허스키, 얘 우리 이중모인 되게 털이 빡빡한 견종이죠. 이때는 얘네는 더위에 약하니까 이 허스키가 들어오면 이 허스키의 특징을 알고 여름에 실내 활동을 하면은 더워서 쓰러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실내 활동을 제한하고 냉방을 빵빵하게 해줘야 된다. 이런 견종 특성을 알아야 되고요. 용품도 견종에 맞춰서 준비를 해야 됩니다. 푸들처럼 털이 잘 엉키는 견종을 맡았다 그러면 슬리커 브러쉬가 좋고, 뭐 시츄, 프렌치 불독 같이 피부 알러지가 잘 생기는 견종한텐 저자극 샴푸로 미용을 시켜주는 게 좋습니다. 성향별 환경도 고려를 해야 돼요. 활동적인 견종, 예를 들어서 보더콜리, 저먼 shepherd 이런 애들한테 만약에 마당이 좁다, 움직임이 적다 이러면 얘네들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니까 큰 마당, 공 던지기 공간, 장난감 같은 것을 갖춰야 되고, 소심하거나 불안한 견종, 치아와 말티즈 같은 애들한테는 은신처, 천천히 다가오는 보호자나 아니면 훈련사, 그리고 예측 가능한 일가를 만들어주는 게 좋습니다. 사교적인 견종, 리트리버 같은 애들은 여러 마리가 같이 놀 수 있는 그룹 놀이가 가능한 놀이방을 구성하는 것을 권장하고요. 그래서 위탁 서비스는 크게 4가지 종류로 나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유치원이 있는데 사회성이 부족한 견종을 위해서 기본 예절과 사회화 교육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육 중심이고요. 두 번째, 호텔은 그냥 보호자가 부재 중일 때 단기로 강아지를 맡기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안전한 숙소, 요새는 이제 산책까지 해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 호텔은 돌봄 중심이다 라고 알아두시면 되겠고, 세 번째, 훈련소는 문제 행동을 보이는 견종의 목적 훈련을 하거나 아니면 커뮤니케이션 교육을 하는 행동 개선이 목적이다. 이 목적이 다르다. 네 번째, 청결 서비스. 이건 예를 들면 미용실, 반려견 미용실 같은 경우 위생이 필요한 견종에서 미용, 발톱 관리, 귀 청소를 해주는 건강 유지가 목적이 됩니다. 그래서 반려견을 맡을 때 일단 보호자와 상담을 해야겠죠. 그래서 상담을 할 때는 당연히 조용하고 깔끔하면 보호자에게 신뢰를 더 얻을 수 있고, 상담 전에 이제 기다릴 때 반려동물 잡지 같은 걸 제공을 해서 정보를 더 얻을 수 있게 해주면 좋습니다. 그리고 음악은 조용한 음악이 좋죠. 음악과 다가로 보호자의 긴장을 완화를 시키고 반려동물도 좀 편안한 환경으로 있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좋고요. 그리고 상담할 때 당연히 경청을 해야죠. 안 듣고 있으면 안 되죠. 그리고 긍정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반려견 위탁 서비스 시설을 운영할 때 운영 기준은 응대 공간과 관리 공간은 반드시 분리. 이거는 이제 보호자 상담하는 곳과 관리 공간, 이제 반려견을 위탁하는 곳, 공간이 같이 있으면 안 돼요. 분리해서 시설을 만들어야 되고요. 관리 인력은 20마리당 1명, 이거 기억해 주시고, 매일 청소와 소독은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리고 탈출 방지를 위해 이중문을 만들어야 되고요. CCTV는 사고 방지 및 사고 발생 시 증거 자료가 됩니다. 그래서 CCTV도 있어야 되고 외부인 출입 통제 시스템도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위탁 서비스를 하면서 당연히 반려견의 건강과 위생을 챙겨줘야겠죠. 그래서 반려견을 맡았을 때 맞춤 사료와 나이, 건강을 고려를 해야 되고요. 산책 시간, 소형견이 더 적게, 대형견은 더 많은 산책 시간을 가질 수 있게 해주고요.
그리고 정기적으로 뭐 미용도 해주고 혹시 다칠 수 있으니까 구급상자 그리고 배변 장소는 명확히 지정을 해서 청결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반려견을 이제 이동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럴 때는 반드시 이동장을 써야 돼요. 그래야 이제 탈출을 방지할 수 있고요.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중문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반려견을 받았을 때 건강 상태가 적절한지 보고 이동장 잠금 확인해야 되고 특별 요청사항 예를 들어서 알러지 사료를 먹어요. 이런 것은 따로 메모해서 관리를 해야 됩니다. 다음으로 사후 관리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사후 관리는 반려견 교육 후에도 보호자와 지속적으로 소통을 하는 것을 사후 관리라고 하고 중요성은 반려견의 행동 변화를 지속적으로 알고 보호자의 만족도 및 신뢰도 향상,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 데 중요해요. 한마디로 애프터 서비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어떤 물건을 사고도 이렇게 고장나거나 아니면 문제가 있을 때 애프터 서비스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되게 불편하고 신뢰가 안 가잖아요. 이 반려동물 교육도 마찬가지예요. 교육 후에도 계속 주기적으로 연락이 되면서 사후 관리가 돼야 보호자와 신뢰를 쌓을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사후 관리의 목적은 행동 교정이 제대로 됐는지 효과를 점검을 하고 보호자와 유대감, 신뢰감을 유지하는 데 목적이 있고요. 방법은 전화, 문자, 이메일 소통. 요새는 굉장히 여러 가지 소통 방법이 있죠. 뭐 카카오톡도 있고 뭐 SNS 등으로 소통을 할 수 있고요. 얘가 계속 교정을 후에도 이 행동 변화가 지속이 되는지 확인을 해야 되고 혹시라도 지속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재교육이나 상담을 권유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보호자가 혼자 훈련을 지속적으로 해야 이 행동 교정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혼자 훈련을 할 수 있도록 피드백을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다 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목적은 다시 한번 반려견의 상태를 주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문제 발생 전에 예방을 하는 거고 이때 해피콜을 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해피콜은 꼭 전화뿐만 아니라 뭐 문자, 카톡같이 사후에도 교육 후에 우리 뭐 반려견 해피는 잘 지내나요? 이런 식으로 교육 후에 연락을 하는 거죠. 그래서 혹시라도 문제점이 있는지 이런 것을 사전에 물어보는 거죠. 왜냐하면 문제가 일어나서 보호자가 먼저 연락을 하는 것과 그 훈련사가 먼저 물어봐서 보호자의 문제점을 찾는 거는 되게 느낌이 달라요. 그래서 훈련사가 먼저 자기한테 물어보면 더 신경을 많이 쓰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신뢰감을 더 쌓아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 일정이나 행사 정보도 제공하고 추가 서비스를 안내를 하면서 계속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사후관리 절차를 자세히 살펴보면 첫 번째로 문제를 파악을 해야 돼요. 보호자가 교육을 잘 신청은 하고 있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짖기 행동을 교정을 했어요. 교정을 했는데 교육 후에 다시 짖어요. 그러면 이제 교정을 해서 이제 사후 관리를 해피콜을 해서 물어봤더니 아니요 우리 해피가 다시 짖어요. 이거 어떻게 해요? 이러면 혹시 이 방법을 쓰고 있어요? 해서 잘 신청하고 있는지 물어볼 수 있고 그리고 왜 이게 재발을 했는지 애착 문제가 있는지 어디 아픈 건 아닌지 훈련이 안 되는지 이런 걸 분석을 해볼 수가 있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산책 시 짖는 문제가 다시 재발했다. 그러면 훈련 미비인지 뭔가 불안한 스트레스 사인이 있는지 이런 걸 구별을 해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반려견 상태를 그럼 기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사후 관리를 해서 물어봤을 때 얘가 다시 짖어요. 그리고 운동 부족으로 비만이 됐어요. 그리고 마운팅을 했어요. 이럴 때 어떻게 사후 개선을 할지
이제 피드백을 줄 수가 있는 거죠. 네. 식사 조절로 뭐 활동 증가, 놀이 중심 훈련으로 개선 이런 식으로 피드백을 할 수가 있고 이거를 다 이제 기록을 해서 해놔서 다음에 다시 또 피드백을 할 때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록은 보호자와 신뢰를 쌓는 핵심 도구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해결 방안을 본격적으로 줄 수가 있어요. 뭐 보호자가 시간이 부족해서 이 훈련법은 도저히 못하겠어요. 그럼 뭐 유치원을 가보세요. 아니면 얘가 아파서 훈련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그럼 뭐 동물병원을 가보세요. 아 이거 아무래도 교육을 좀 더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러면 훈련소 재입소를 권장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제안을 해주고 이때 행동 문제는 보호자 환경과 반려견 특성을 모두 고려를 해서 사후 원인별 해결 방안을 제시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보호자가 혹시라도 불만을 제기를 했어요. 뭐 그러면 어떤 점이 아쉬웠는지 얘기해 주세요. 뭐 아니면 걱정하시는 점 이해합니다. 이런 식으로 공감을 하고 점검해 볼까요? 이런 식으로 문제점을 찾아갈 수 있고 이때 태도는 주인의식, 회피하면 안 돼요. 회피는 신뢰를 크게 하락시킬 수 있기 때문에 회피는 절대 하면 안 된다. 예, 그리고 공감을 해야 된다. 부드러운 말투로 상담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호자와 소통을 이제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때는 뭐 이메일 소식지, 전용 어플이나 유선 통화로 정보를 전달을 해주고 뭐 불만을 제기하면 일정 기간 동안 해피콜을 하고 피드백을 하고 뭐 훈련 지속 여부를 확인하면서 계속 팔로우업을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런 행사, 뭔가 반려견 행사나 세미나, 박람회, 스포츠 행사 같은 거를 초청을 하면서 계속 보호자가 반려동물에 관심을 갖도록 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보호자가 교육 서비스에 계속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 사후관리의 핵심이다라는 것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후관리에 대해서 요약을 하면 사후관리의 목적은 행동유지, 문제 예방, 보호자 만족도 향상의 목적이고 핵심 방법은 상호 소통으로 이제 공감을 하고 문제점을 뭐가 있는지 진단을 하고 솔루션을 주고 참여를 유도하는 게 방법입니다. 그리고 기록, 공감, 팔로우업, 정보 제공으로 사후 관리를 성공적으로 할 수 있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까지 보호자 교육 및 상담에서 고객 상담, 반려견 위탁 서비스, 사후 관리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사실 이거는 되게 일반적인 내용이라 그렇게 어렵지 않은 내용이라 뭐 한번 읽어보면 크게 이해하기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뭐 수업을 들으면서 뭔가 궁금한 점이 있으면 언제든 질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